미국 충격. 한국 빨라도 너무 빠르다. 스텔스 무인 전투가 가오리 X2 26. 한국 독자 개발 수직 엔진 무인기 탑재. 인공지능 AI 이 스스로 판단의 작전을 수행하는 무인 전투기가 우리 하늘에 곧 등장할 전망이다. 공군은 한국항공우주 53,000원 검은색 위쪽 삼각형 701.34% 산업 KAI 과 개발 중인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중심으로 유무인 전투체계 키랩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미국 공군은 AI 무인 전투기 XQ-58A와 F-16 펠콘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지난해 F-35 라이트닝 2와의 첫 시험에 이은 두 번째 시험이다. XQ-58A 발키리는 미 공군과 방산업체 크라토스 디펜스가 개발했다. 길이 9,144mm, 너비 8,230mm의 크기로 최고 속도는 마하 0.85, 시속 약 1,040km다. 5,0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다. 미 공군은 발키리를 전투 편대의 윙맨으로 사용한다. 윙맨은 편대 선두의 후측면에서 선두를 호위 엄호하는 비행기다. 동료가 놓친 적기를 마무리하는 역할도 맡는다. 윙맨 역할을 하는 무인기는 보통 로열 윙맨, 충성스런 편대기이라고 한다. 첨단 전투기와 합동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유인기와 함께 날 수 있을 정도의 항속거리, 기동력, 무장, 스텔스 능력이 요구된다. 미군은 로열 윙맨의 가격을 최대 2천만 달러, 약 270억 원 수준으로 책정한다. 현재 운용 중인 무인 공격기 프레데터, 약 50억 원, 리퍼, 약 90억 원 보다 비싸다. 그러나 유인기인 F-16, 약 820억 원, 이나 F-35, 약 1850억 원 보다는 저렴해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대한민국 공군도 유무인 전투체계를 갖춘다. 1에서 2대의 유인 전투기를 무인 전투기가 보좌하는 시기다. 스텔스 능력으로 적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탐지와 식별, 공격 임무를 수행한다. 유무인 전투편대는 마치 하나의 전투기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다. 공군과 KAI가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애초부터 유무인 전투체계를 고려한 설계가 이뤄졌다. 공군은 2040년까지 로열 윙맨을 조합한 유무인 전투체계를 완성하고 이후에는 6세대 전투기로 역할을 넘길 방침이다. KF-21 보라매와 짝을 이룰 로열 윙맨은 대한항공 22,400원 검은색 위쪽 삼각형 200.9% 이 국방과학연구소와 개발 중인 쿠스 LW다. 미군의 XQ-35A와 유사한 형태로 기동성을 위해 꼬리 날개를 장착하고 고기동성을 위한 F터버너와 추력 편향 노즐을 적용한다. 2025년 첫 비행, 2027년 유인기와의 합동작전,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다. KAI는 윙맨의 역할을 세분화해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 무인 전투기로 나눠 개발한다.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길이 3m, 너비 3m, 무게 150kg으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한다. 무인 전투기는 쿠스 LW보다 크고 강력한 성능을 목표로 한다. KAI는 다목적 소형 무인기를 먼저 개발해 KF-21 전투체계에 통합하고 이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로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는 2단계 전략을 채택했다. 공군은 지난해부터 유무인 전투체계와 AI를 결합한 키랩 연구에 착수했다. 키랩은 위성 등 우주자산, 유무인 전투체계, 작전사령부, 비행단을 병렬로 연결하는 다층 다중광대역 네트워크다. 키랩이 갖춰지면 일부 자산이 파괴돼 운용이 어려워도 정보 공유와 공격, 방어를 지속할 수 있고 효과적인 유무인 전투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 2. 김선한의 포커스 밀리터리, 우크라 운용 미 제 에이브럼스 전차전력 사실상 와해. 기습 침공을 한 러시아를 상대로 3년째 힘든 전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가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가 등장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방의 지원으로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화력 증강과 나아가 전세 역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주력 전차가 잇따라 파괴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고민거리인 전차는 미국이 지원한 에미레이레스 에이브럼스다. 미 실전 배치 30년 넘는 구닥다리 에이브럼스 제공.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가을 미국으로부터 31대의 에이브럼스를 긴급 지원받아 제47기갑여단에 배치했다. 47기갑여단은 슬로베이나제 M55와 독일제 레오파르트 2A16 전차를 운용 중인 이하 전차대대의 주력 전차를 에이브럼스로 대체해 올 초부터 격전지인 동부 도네츠크주 아우디이우카 전선에 투입했다. 그러나 제공받은 전차는 엄격히 말해 구닥다리다. 텅스텐으로 된 장갑, M19 대응 장갑 블록 등 중량이 6구티이나 되고 파괴력이 강한 120mm 활강포를 갖췄지만 신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미군은 1,500대가 넘는 에이브럼스를 2020년까지 신형 M1A2 V3 등 신형으로 교체했다. 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최신 기술을 적용해 화력, 탐지 능력, 기동력, 장갑력 등을 보완해 생존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의 경우 시가전 등의 큰 효과를 발휘하는 공용 첨단 다목적탄은 물론이고 특히 열화우라늄으로 처리돼 원거리에서도 적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5세대 M82924 탄도 발사할 수 있다. 또 해치를 닫은 상태에서도 손쉽게 표적을 보면서 12.7mm 기관총을 발사할 수 있도록 신형 지원 체계도 갖췄다. 이와 함께 ADL 이라는 첨단 탄약 데이터 링크를 갖춰 전차 내 포수의 화력 통제 능력을 크게 개선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치명적인 위력을 과시한 급조폭탄으로부터 전차를 보호하기 위해 첨단 체계도 장착했다. 이와 함께 GPS로 아군과 적군의 부대 위치 등을 빠르게 표시하는 디지털 지도 등 첨단 전자체계도 장착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모델은 이런 신형이 아니라 잉여물자인 셈이다. 31대 중 20대가 파괴. 우크라 에이브럼스 투입 사실상 포기. 제공받은 구형 전차의 한계는 실전에서 이내 드러났다. 제47기갑여단은 2월 26일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처음으로 에이브럼스를 상실했다. 드론이 전차 탄약실에 명중하면서 유폭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곧이어 3월 3일 러시아군의 대전차 미사일에 파괴됐다. 포브스, 더 내셔널 인터리스트 등 외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코넷이 상대적으로 장갑이 에이브럼스 차체 쪽을 명중하면서 부착된 탄두가 내부에서 폭발하면서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다. 러시아 국방부는 5월 1일 수도 모스크바 전쟁박물관 광장에서 러시아군의 트로피, 전리품이라는 이름으로 노획한 에이브럼스를 전시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칫 위반할지 모르는 민심을 되살리고 애국심을 고취하려고 연 이 행사의 가장 큰 노획물로 에이브럼스를 전시. 미국 등 서방과 우크라이나에 공개적인 조롱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활하지 못한 탄약 보급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31대 중 60%가 넘는 20대가 손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인식해온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에이브럼스 투입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신형과 버금가는 개량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는 게 정설이다. 새롭게 떠오른 전차 킬러, 코넷 대전차 미사일. 역설적으로 새롭게 평가받고 있는 무기가 바로 코넷 EM 대전차 미사일이다. 최강 전차군에 속하는 에이브럼스를 파괴하는 데 진가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방산업체 KBP 장비설계국이 생산한 코넷 EM은 2012년 실전 배치된 이후 성능을 개량했다. 구경 152mm, 길이 1.2m, 무게 31kg인 코넷 EM의 유효 사거리는 주간 100에서 5,500m, 야간 3,500m로 알려져 있다. 탄두 중량 7에서 10kg, 미사일 총중량은 27kg이며 복수, 텐덤, 탄두를 채택했다. 미사일은 파이어 엠포겟과 레이저 유도 방식을 사용하며 관통력은 1200mm로 알려져 있다. 코르넷 EM은 모두 세 종류의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
우선 9M133M이 텐덤 성형 탄두는 전차의 반응 장갑을 격파할 수 있으며 1100에서 1300mm의 재래식 장갑 관통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9M133FM-2는 건물 등 구조물 파괴용이다. 또 9M133FM-3는 헬기 등 항공기 격추용으로 알려졌다. 코르넷 EM은 2016년 12월 22일 시리아 전선에서도 명성을 떨쳤다. 독일군을 중심으로 나토군의 주력 전차로 자리매김한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전차의 무적 신화를 무참히 깬 것이 바로 이 미사일이기 때문이다. 레오파르트 2는 에이브럼스 못지않는 최고의 전차로 평가받아온 명품이다. 당시 시리아 북부에 남은 순위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의 근거지인 알바브 타란전에 나선 튀르키예군은 지난달 22일 전투 과정에서 적어도 10대의 레오파르트 2가 파괴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특히 알바브 외곽 시가전에서 튀르키예 선두에 내세운 레오파르트 가운데 적어도 10대가 이즈가 보유한 미국제 토우와 러시아제 코넷 등 대전차 미사일에 대파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코넷은 시리아에 이어 우크라이나에서도 전과를 거둬 대전차 미사일 부분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셈이다.